방송 생활을 제가 16년 차 핫한 관리가 있다면 한 번씩 가보기도 시작하고 시술을 중단했어요. 근데 기기가 또 있어, 집에 사실. 그 중에서도 골라서 진짜 돈 쓴 보람이 있었다. 꿀잼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최이로그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요즘에 댓글 반응이 심상치가 않다면서요? 얼굴에서 뭐 했냐고. 그 얘기가 나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이상해지? 그거 아니죠? 실제로 좋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니 나이 40 먹고 그래도 이 정도면 관리 잘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25 야구의 신최이 자꾸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거 15년 전이잖아. 억울해. 제가 생각해보니까 정말 결혼하고 바로 첫째 임신하고 애기 낳고 또 중간에 한번 아팠어. 안면마비까지 왔어. 그때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다시 일은 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힘들었었는데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둘째를 임신하고 또 둘째 낳고 그렇게 폭풍 같은 지난 한 6년을 보낸 것 같아요. 둘째가 3살 정도 되니까 이제야 좀 여유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병원도 좀 다녀보기 시작하고요. 핫한 관리가 있다면 한 번씩 가보기도 시작하고 그런 시간적, 심리적 여유가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무슨 관리하냐? 어떤 관리하세요? 어떤 시술하셨어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셔서 오늘은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관리들을 총 집약적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방송 생활을 제가 16년 차, 되게 오래됐죠. 근데 생각보다 레이저 시술을 많이 안 한 편에 속해요. 왜냐면 그때 처음 레이저를 받았을 때 울세라를 받았거든요. 마취 크림만 바르고 울세라를 했는데 진짜 처음 경험해보는 아픔이었어요. 너무 아팠어. 그때 협찬으로 몇백 샷 쏴주신다고 했는데 한 100샷 쏘고서 선생님 죄송한데 이제 그만할게요. 이쪽만 했는데 아니 괜찮아요. 시술을 중단했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 레이저는 무지막지하게 아픈 거, 수면 마취를 해야만 할 수 있는 거라고 단단히 아주 선입견을 갖고 10년을 보냈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나서 태주 낳고서 제가 써마지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무슨 깡이었는지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그때 울세라를 아가씨 때 10년 전쯤에 하고 38살 인생 처음으로 써마지를 했습니다.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탄력 레이저를 생각했을 때 크게 2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하나는 울세라, 하나는 써마지. 울세라는 초음파, 그리고 써마지는 고주파를 이용한 레이저입니다. 이게 다른 게요, 좀 니즈가 좀 달라요. 울세라는 즉각적인 리프팅 효과. 누웠다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V라인이 돼 있어. 여기가 진짜 오징어 이렇게 굽듯이 쭉 쪼그라들잖아요. 그 원리래요. 그래서 피부가 정말 쭉 달라붙어 있어요. 써마지는 안에 콜라겐을 생성시키는 거죠. 사실 저는 전체적으로 얼굴 라인이 무너졌다기보다는 피부가 워낙 얇은 편이라 잔주름이 되게 스트레스였거든요. 이런 피부에는 전체적인 피부 탄력과 잔주름을 해결해주는 써마지를 추천한다고 하고요. 얼굴 윤곽을 잡고 싶을 때 울세라를 추천한다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친구랑 같이 갔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얼굴이 조금 동글동글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울세라를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써마지 하라고. 요즘에는 울세라랑 써마지를 합친 울써마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나 너무 신기한 게 리프팅 하고 나서 언니 뭐 레이저 뭐 하셨어요? 예뻐졌어 해서 레이저 이거 좋은 거구나 라는 그 레이저의 맛을 그때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돈 쓴 보람이 있었다.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싶고, 제 친구는 6개월에 한 번씩 자기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외모에 그렇게 엄청 관심이 있지 않았던 제 친구도 울세라의 효과를 느끼더니 나 이거 6개월에 한 번씩 해야 되겠다 라고 할 정도로 되게 만족했던 시술이 울세라 써마지였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그 친구랑 약간 피부과 재미를 본 거예요. 그래서 리쥬란이 핫하다는데 손잡고 병원에 가서 둘이 같이 침대에 누워서 리쥬란을 했습니다. 너무 아팠어요. 와, 진짜로. 그 친구가 먼저 했는데 눈물이 막 주룩주룩 흐르는 거야. 내가 옆에 침대에 누워서 그 모습을 보는데 그냥 나는 안 한다고 할까 말할까 진짜 고민을 많이 해요. 울세라의 아픈 기억 있잖아요. 저도 이제 참고 있죠. 근데 와, 울세라는 장난이었어. 리쥬란이 뭐냐면 PN이라는 성분을 포 뜨듯이 진짜 이렇게 바늘을 찔러가지고 진짜 소량을 탕탕탕탕 넣어줘요. 그래서 엠보 자국이 이렇게 생겨요. 마취 크림 바르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
리쥬란을 할 때 진짜 눈물을 그렇게 많이 쏟았어. 아, 다시 나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일주일 정도 되니까 피부가 다시 애기로 돌아가는 줄 알았잖아. 20대 때 그 느꼈던 나의 피부의 결과, 광과 뽀얀 맑은 톤이 이래서 리쥬란을 하는구나 느꼈어요. 그래서 리쥬란을 또 극찬했다. 야, 리쥬란이 짱이다. 리쥬란이 최고다라고 했다가 효과가 꾸준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주기적으로 맞으면 더 오래 간대요. 근데 저는 한 번 하고 끝냈잖아요. 주사 바늘 자국도 오래 갔거든요. 근데 그게 완벽하게 없어지는데 1주 걸렸고 효과는 2주? 이게 수지타산이 맞나 싶은 거예요. 이 찬란한 2주를 위해서 내가 이 1주 진짜 못생기게 살아야 되거든요. 저는 방송도 매일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얼굴을 계속 비추는 사람인데 일주일이라는 다운타임이 너무 치명적으로 좀 느꼈었어요. 이게 2주 동안에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피부를 즉각적으로 만들어주는 시술이지만 제 상황에는 좀 맞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예비 신부들이 그렇게 많이 한대요. 결혼 딱 앞두고 2, 3주 전에 리쥬란을 하면 결혼식장에서 피부가 그렇게 반짝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많은 고통과 또 다운타임이 수반이 되는 시술이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좀 여유가 있으면 할 것 같고 당장은 이제 리쥬란을 못 할 것 같아요. 제가 피부과도 웬만하면 집에서 제일 가까운 데로 다녔던 게 멀리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잘하는 선생님을 찾아서 막 피부과를 예약하고 막 이런다기보다는 집에서 도보 3분권 이렇게 피부과를 다녔거든요. 가서 무슨 관리를 받았냐? LDM 관리를 받았습니다. 이게 LDM 관리가 피부 재생에 되게 좋고 피부를 좀 촉촉하게 해주는 관리거든요. 그리고 거의 통증도 없고요.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해요. 얼굴에 티가 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피부에 좀 염증이 많으신 분들도 LDM 관리가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한 12분 정도만 누워있으면 돼요. 그리고 아프지도 않고 이렇게 잠이 솔솔 와요. 너무너무 간단한 관리라서 그치만 꾸준히 받으면 효과가 정말 좋고 피부가 건강해지는 관리라고 해서 저는 시간이 나면 LDM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기기가 또 있어 집에 사실. 얘가 LDM 기기. 그거 궁금했어요. 아, 이거는 너무 편하고 피부에 자극이 일단 없어서 계속 쓰고 있어요. 꾸준히 받다 보면 좀 톤도 좋아지고 하는 걸 느꼈잖아요. 시간이 날 때 집에서 꼭 피부과를 가지 못하더라도 이 LDM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집에 뷰티 디바이스가 진짜 많아요. 최근에 이거는 사실 선물 받았어요. 얘가 되게 기능이 많거든요. 집중 초음파 모드, 또 고주파도 있고 중저주파, 이게 근육들 자극해서 마사지 해주는 듯한 EMS도 있고, 그리고 미세전류 스킨 부스팅 효과, 그 유해 성분들이 더 잘 흡수되게 해주는 미세전류 스킨 부스터 모드도 있어요. 여러 가지 모드가 있어서 그냥 그때그때 맞춰 쓸 수 있고, 저는 얘를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그냥 사용을 하거든요. 얼굴 라인이 좀 처지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집중 초음파랑 뭐 고주파 모드 사용을 하고, 평상시에 나 좀 화장품 잘 먹었으면 좋겠어, 좀 푸석푸석한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 때는 이 부스터 모드를 사용해서 화장품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얘는 근데 거의 매일 쓰고, 요거는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괄사를 좋아하는데요. 얼굴 괄사는 피부가 워낙 예민하기 때문에 막 세게 하진 않아요. 얼굴은 차라리 안면 마비 때문에 여기가 근육이 되게 뭉쳐져 있기 때문에 손으로 좀 마사지를 해주는 편입니다. 라텍스 장갑 끼고 로션을 바른 다음에 저는 이 근육들을 입으로 손을 넣어서 잡아 당겨서 늘려요. 그런 안면마비 재활 운동 쳐보시면 이런 마사지 방법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따라했고, 근육이 조금 뭉치는 것 같다 하는 날은 항상 그렇게 풀어주고 자요. 그리고 눈이 쪼이기 때문에 요렇게 항상 눈 근육도 자주 풀어주는 편이에요. 그렇게 안면마비 근육 마사지를 해주고요. 괄사는 주로 측두골과 후두골을 많이 풀어주는데요. 여기만 풀어줘도 얼굴에 붓기가 빠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침에 얼굴 힘쓰는 게 느낌이 좀 이상하다 하면 저는 직접적인 얼굴 마사지보다는 여기를 풀어줘요. 집에 누구나 괄사 하나쯤은 있잖아요. 또 이거 보시고 저 괄사를 사야 돼 하지 마시고, 괄사 있잖아요. 그걸로 잘만 풀어주세요. 정말 다양한 제품들을 쓰고 집에서 홈케어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골라서 진짜 제가 찐친들한테도 제발 이거 한 번만 써. 우리 피디님한테도 진짜 이거 써보라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전파하고 있는 제품이 바로 얘입니다. 킵이에요. 킵. 전성분 딱 3개로 이루어진 제품이거든요. 고분자 히알루론산을 특허 기술로 넣어주는 화장품이 얘예요.
근데 얘를 썼을 때 전 속건조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미백 화장품이 아닌데 피부톤이 꾸준히 사용하니까 맑아지는 게 느껴지고 되게 결이 좋아졌다고 할까? 그래서 끊을 수가 없고, 처음에 이거 한 병째 썼을 때는 쓰고 나서 좀 잠깐 안 쓴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바로 느꼈었어요. 그때 내 피부가 얘 때문에 좋았던 거구나 라고 느껴서 다시 그 이후로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게 킵 하이알 차저입니다. 얘가 모아시스 기술이라는 적용한 화장품이거든요. 분자가 고분자인 거를 이렇게 풀어가지고 분자를 재배열해서 피부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침투시키는 기술이 모아시스 기술입니다. 천재라고 불리는 카이스트 박사님이 화장품을 만들려고 만든 기술이 아니라 뭐 의약품에도 적용하고 그 연구를 하다가 만든 기술이에요. 그 기술, 모아시스 기술을 가지고 와서 화장품으로 만든 게 킵이고요. 모아시스 기술을 적용해서 피부에 발라도 흡수될 수 있게끔 만든 화장품이에요. 저는 얘를 항상 첫 단계에 꾸준히 발라주고 있고, 주변에도 원래 쓰던 거 그대로 해. 그냥 이거 하나만 추가해봐. 그리고 얘가 이제 지방분해 크림인데요. 똑같은 모아시스 기술을 이용해서 지방분해 성분을 피부 안에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 지방분해 주사와 얼굴에 맞잖아요. 여기 이중턱 없애려고. 근데 그것도 다운타임이 길고 아프고 하니까 그 지방분해 주사에 들어가는 성분인 동일 성분을 화장품화해서 모아시스 기술을 적용해서 피부에 발라서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를 여기를 꾸준히 발랐는데 진짜 살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 얼굴이 왜 이렇게 갸름해졌냐,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처음에 바를 때는 몰랐어요. 뜨거운 뭐 그런 것도 없어. 그냥 크림이야. 뭐지? 했는데 주변에서 자꾸 이야기하는 걸 보고 나 이것만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발랐는데 진짜 얼굴 라인이, 이중턱이 정리가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임상들도 다 보유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내가 피부과 뭐 가는 것도 좋지만 시술도 좋지만 주사가 무섭고 멍 붓기 무섭고 그리고 갈 시간도 없고 다운타임 긴 것도 싫고 비용도 좀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아시스 특허 기술을 이용한 화장품을 사용해보시는 것도 좋고, 같이 사용하시면 더더욱 시너지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실제로 꾸준히 팁으로 관리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피부과 시술하고 나면 얼굴이 많이 뒤집어지잖아요. 제가 진짜 찐템으로 몇 년째 얘기하고 있는 제품이 있는데,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 피부 장벽이 무너져 있는 분들 제발 이거 쓰세요. 피부가 멀쩡했었는데 갑자기 장벽이 무너져서 피부과에 가서 주사 피부염 진단을 받았어요. 너무 빨갛고 아프고 화장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피부 장벽이 무너진 이들이 찾아가는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화장품 일단 다 끊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얘만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거의 10년 전이에요. 저는 집에 10년 동안 얘가 늘 있어요. 피부가 좀 예민해진다? 약간 따갑다 갑자기? 그러면 올스타 얘만 바릅니다. 토너 이런 거 안 발라요. 얘만 발라요. 얘를 두껍게 바르고 자요. 그러면 정말 다음날 피부가 회복이 됐다라는 게 저는 느껴지는 제품이에요. 제로이드도 여러 가지 라인이 있는데 병원에서 처방받는 라인은 인텐시브 밤인가 그렇거든요. 초록색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이거 병원에서 이거 처방 안 받아도 되고 이거 인터넷으로 살 수 있어요. 제로이드 수딩 크림을 거의 10년째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레이저 하고 나서는 쌍벽을 이루는 게 라로슈포제 시카플러스트 밤이잖아요. 얘도 항상 장벽템으로 추천이 되는 아이인데요. 레이저 후에는 라로슈포제 이렇게 공식처럼 알려져 있는데 재생크림, 그쵸? 그리고 여러분, 마스크팩 꾸준히 해주세요. 솔직히 저 너무 귀찮거든요, 마스크팩 하는 거. 그래도 저 일주일에 2번은 마스크팩 진짜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1일 1팩까지는 못하고, 저는 제 피부엔 1일 1팩이 안 맞아요. 자기 피부에 맞게 그 주기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가 제 피부에 가장 적당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조건 마스크팩을 또 오래 올리고 있는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에요. 요즘에 이제 겔 마스크팩이 나오면서 수면팩으로 사용하시기도 하고 붙이고 주무시기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을 때보다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팩을 해줬을 때가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피부에 맞는 그 시간과 주기를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저는 시트팩도 사용하고 모델링 팩도 하고 여러 가지 종류의 팩을 하는데, 그래도 제일 좋아하는 팩을 하나 꼽자면 겔 마스크인 것 같긴 해요. 요즘에 솔직히 마스크팩 붙이고 막 집안일도 할 수 있고요. 밥도 먹을 수 있고 이거 중요하잖아요. 이거는 붙이면 집안일 못해요. 흘러내려요. 그랬더니 최대 함량으로 넣어서 그렇대요. 마스크팩이 무려 45g이에요. 그러니까 다 때려 넣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게 그냥 누워있어 달라. 길게도 아니야. 30분만 누워있어 달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 30분만 누워있자 하고 30분 누워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딱 뗐는데 앞으로 나 누워있어야겠다. 광이 싹 나면서 피부가 와, 먹었다, 야 됐다, 이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 마스크팩 하는 30분 갓생살지만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스크팩도 꼭꼭 귀찮지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기초 관리에 대해서 제가 뭐 받았던 시술들, 홈케어템들 정보를 다 같이 이야기해봤는데 다음에는 메이크업 하는 것도 알려드릴까요? 제가 요즘에 중하고 좀 짧아 보이는 메이크업 어깨 너머로 배운 우리 청담 금손들 선생님들의 노하우를 탈탈 털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집에서도 예쁘게 할 수 있는 메이크업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